광복절 이후에 연휴가 지난 이후에 한 작품이 개봉을 합니다.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시간으로부터는 11일이 지난 8월 22일에 개봉하는 귀멸의 칼날 무한정편이죠. 지금 개봉을 하기 11일 전인데도 벌써 사전 예매가 30만이 넘어갔다라는 기사를 제가 방금 봤고요. 그리고 아마 7월 말부터 계속 예매 순위는 CGV 기준으로는 계속 1위였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올해 들어서 이렇게까지 예매를 많이 한 작품은 없었다, 처음 본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귀멸의 칼날 무한정편이 이 기세를 이어간다면 어쩌면 올해 최고의 흥행작이 귀멸의 칼날이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기대작들, 다른 기대작들도 있지만 지금 같은 한국 영화판이라면 사실 500만, 1000만 가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근데 귀멸의 칼날 같은 경우는 무한열차편에서 코로나 시기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도 상당한 선전을 보였던 작품이기도 하고, 또 이제 일본 내에서는 센가치히로의 행방불명을 뛰어넘어서 역대 최고의 매출을 올린 작품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되게 큰 의미가 있는 흥행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무한정편 저 아직 못 봤거든요. 일본에서는 벌써 개봉을 했는데 여름에 제가 좀 아파서 일본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보지는 못했고, 이번에 개봉하면 볼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작 만화책이 집에 다 있고 만화도 다 보고 애니메이션도 전부 다 챙겨본 입장에서 귀멸의 칼날에 대한 이런 인기와 그리고 그 저력이 어디에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제 책 인생영화 20일, 인생영화 20일은 여전히 교보문고에서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일본 애니메이션이 이 정도까지 인기를 얻을 수 있었다, 혹은 관심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는 되게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다르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기존에 흥행했다고 할 수 있는 일본 애니메이션들, 미야자키 하야오, 지브리 애니메이션과 지금 귀멸의 칼날은 되게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이 다르냐면, 미야자키 하야오나 이런 분들이 만들어낸 일본의 극장판 애니메이션의 수준, 그리고 예술적 성취와 일본의 망가, 일본 만화를 망가라고 부르죠. 일본의 망가가 만들어낸 성취는 굉장히 다른 지점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카이 마코토 얘기도 하고 안노 히데아키라든지 오시이 마모루라든지 이런 작가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들이 만드는 작품이랑 우리가 생각하는 일본의 망가하고는 좀 결이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극장 관객에서 흥행을 했던 것은 대부분이 미야자키 하야오라든지 신카이 마코토 같은 이런 작품들이었습니다. 극장판 애니메이션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어떤 예술적인 성취를 이루었다, 애니메이션 영화로서의 예술적 가치가 뛰어나다, 거장이다 라고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들의 작품들이었죠. 반면에 우리가 이런 일반적인 일본 망가의 애니메이션판, 그것의 극장판이 큰 성황을 얻기는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극장판 시리즈는 뭘까라고 생각해보면 명탐정 코난일 것 같아요. 짱구는 못 말려도 있겠지만 예전엔 포켓몬도 있었고, 근데 명탐정 코난 시리즈가 항상 꾸준히 많은 사랑을 받고 팬덤의 힘도 강렬하다고 알고 있는데, 근데 귀멸의 칼날은 약간 달랐다는 거죠. 전혀 다른 형태의 어떤 흥행작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퍼스트 슬램덩크 있지 않냐, 어떻게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있는데 귀멸의 칼날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맞는 말씀이시죠. 퍼스트 슬램덩크는 엄청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냐면,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나올 때부터 어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되게 달랐는데요. 시작은 과거에 슬램덩크를 바이블로 여기고 살아왔던 사람들, 슬램덩크가 어떤 우리 마음속에, 슬램덩크는 마음속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스포츠 만화란 이런 것이다, 그리고 정말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란 이런 것이다, 이런 거를 알려줬던 그런 어떤 스포츠 성장물로서의 바이블이었거든요. 그렇게 자라왔던 세대들이 처음에 반응을 했어요. 그게 한 100만에서 150만 정도의 반응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슬램덩크가 가지고 있는 한 시대를 아우르는 힘을 생각하면, 그리고 그동안에 극장판이 없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 정도의 힘이었다라고 생각해요. 굉장한 힘이긴 하죠. 하지만 거기에서 슬램덩크의 흥행을 이끌어간 것은 슬램덩크를 사랑했던, 그리고 슬램덩크를
슬램덩크를 정말 재밌게 봤던 과거의 팬들이 아닙니다. 그분들 따위가 아니라 슬램덩크를 흥행을 한 거는 젊은 여성 팬들이에요. 젊은 여성 팬들이 정말 쉬지 않고 N차 관람을 하면서 슬램덩크를 이만큼의 흥행으로 이끌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좀 되게 다르죠. 슬램덩크가 과거의 팬들에 의해서 부름을 받았지만 성공시킨 것은 지금 새로 생겨난 새로운 타입의 여성 팬들, 여성 독자들이라는 부분에서 슬램덩크는 좀 어떤 마찬가지로 좀 다른 결의 현상이고 재현 불가능한 현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귀멸의 칼날은 다르다는 거죠. 귀멸의 칼날은 만화 자체가 점프 만화잖아요. 그러니까 슈에이샤의 대표적이라고요. 우리가 슈에이샤 점프의 대표적이다 이러면 그냥 일본 만화계에서는 그야말로 메이저 그 자체인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본의 슈에이샤라든지 고단샤라든지 뭐 슈카쿠칸이라든지 뭐 이런 이 회사들 지병사, 강담사, 소학관 각자 이제 점프, 매거진 썬데이라고 하는 잡지를 가지고 있는 이 대형 회사들 중에서도 지병사, 슈에이샤의 메인 작품이라고 하는 거는 대단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귀멸의 칼날은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대 귀멸의 칼날과 같이 경쟁했었던 그 당시 주술회전이라든지 혹은 뭐 노동물이 조금 다르긴 했지만 진격의 거인이라든지 이런 작품들이 가지고 있는 최근 흥행작들의 힘은 꽤 굉장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작품 점프 황금기의 드래곤볼 슬램덩크 유유백서 시절 그 시절까지도 한 번은 소환할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헌터헌터라든지 뭐 나루토, 블리치 이런 작품들이 가지고 있는 위상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더 나아가지 않았나? 라는 평가를 뒤늦게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하게 된 거에는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발전과 글로벌라이징이 쉬워진 이런 시대적인 변화도 있겠지만 어쨌든 위상은 많이 올라갔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러한 일본의 만화 잡지 출신으로 일본 만화계의 어떤 순혈, 일본 만화계의 아주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 만화로서 성공을 하고 그게 애니메이션으로 나왔는데 그 애니메이션이 세계적인 평가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디서 들어본 거랑 되게 비슷하잖아요. 진격의 거인이 그렇습니다. 근데 진격의 거인과 귀멸의 칼날은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데 어쨌든 이 귀멸의 칼날은 일단 원작 만화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었어요. 인기를 많이 얻었습니다. 근데 그 이상의 인기를 애니메이션이 얻고 있는 와중이에요. 아직도 애니메이션이 완결이 안 됐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본 게 도곡마을 편 그리고 주들이 우야시키 가문에 다 전원 집합하는 거기까지가 TV 애니메이션으로 마지막으로 본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귀멸의 칼날이 원작의 인기 이상으로 애니메이션 인기가 있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이게 극장판으로 나와서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요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일단 원작이 가지고 있는 재미가 있어요. 귀신, 도깨비, 혈귀를 잡는다 라는 이야기로 되어 있고 일본의 어떤 전통적인 일본도라든지 일본의 어떤 검술이라든지 그리고 일본에서 그동안 많이 해왔던 만화의 어떤 왕도 같은 전개가 있었어요. 그런 전개가 있었고 이제 일본의 어떤 전통적인 복색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개성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매력을 확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었죠. 어쨌든 귀살대라고 하는 집단이 만들어지는 것 그리고 귀살대에 맞서 싸우는 도깨비의 존재 혈귀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함과 잔인함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지면서 굉장히 비극적이고 그러면서도 장렬한 전투를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내내 긴장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냈고 다양한 캐릭터들을 등장시키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그걸 보는 내내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식의 어떤 신파와 일본식 스토리 전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꼽힌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특히 원작 같은 경우는 만화책으로서의 평가도 평가겠지만 스토리 전개가 깔끔하게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뒷부분에서 귀멸의 칼날은 어쩔 수 없이 이것도 사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연물을 별로 안 좋아해요. 뭐 블리치처럼 죽기 직전에 갑자기 과거 사연이 쫙 나온다든지 뭐 주술회전처럼 갑자기 전투에서 이길 것처럼 해놓고 다음 순간에 우앗 하면서 뭔가 이상한 곳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귀멸의 칼날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작 자체가 나름의 이제 문학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특히 츠기쿠니 요리이치죠. 요리이치 이야기가 나오는 만화에서 과거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은 되게 완성도가 높은 과거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되게 재밌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이제 원작이 갖고 있는 힘이 있는데 그 원작이 갖고 있는 힘을 극대화한 게 바로 애니메이션이에요. 애니메이션 유포테이블이라고 할게요. 유포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애니메이션의 완성도 그리고 걔네들이 만들어내는 뭐라고 할까요? 어떤 완결성? 이런 부분들이 너무 뛰어난 부분이 있어요. 유포테이블의 애니메이션은 예전부터
생각을 했어요. 유포 테이블은 완성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퀄리티가 너무너무 높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의 품질만으로도 평가를 받는 작품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페이트 같은 경우에, 페이트 제로 같은 경우에 유포 테이블이 애니메이션을 맡았었죠. 저는 페이트라는 작품 굉장히 싫어했어요. 저는 원작 게임도 해봤고, 뭐 할라와 아타락시아라든지 뭐 이런 작품들도 다 해보고, TV 애니메이션도 보면서 정말 이건 아니다, 이게 무슨,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도 페이트 제로는 볼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유포 테이블이 만든 품질 높은 전투씬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요. 근데 그게 이제 극대화된 게 귀멸의 칼날이에요. 귀멸의 칼날은 원작 만화를 보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액션성이 뛰어나요. 사실 저는 원작에서 아무리 제니츠가 병력 일섬을 쓰고 날아다녀도 저는 그게 그렇게 인상적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유나 뭐 이런 캐릭터들이 되게 멋지게 물의 호흡을 쓴다고 해도, 탄지로가 물의 호흡을 쓴다고 해도 그게 멋지다는 생각을 별로 안 했습니다. 그 원작 작가가 동작을 못 그리는 작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페이지에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애니메이션으로 표현되니까 너무 달라요. 애니메이션으로 나왔던 물의 호흡은 너무너무 예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보면서도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물의 호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탄지로가 이제 히노카미 카구라로 가기 위한 이런 어떤 중간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주인공에게 주는 일종의 통과 의례의 하나의 단계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애니메이션으로 보고 나니까 주인공이 쓰기에 되게 적합해요. 왜냐면 물의 호흡이 너무 예뻐. 이게 표현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볼 때마다 와, 예쁘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게 비주얼로서의 완성도가 되게 높아서 애니메이션을 보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원작 만화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이죠. 그래서 일본 애니메이션임에도 불구하고 보는데 부담이 없는 거예요. 싫지 않고요. 그렇잖아요. 이게 귀멸의 칼날이나 진격의 거인 같은 경우는 일본 만화를 좋아하고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이런 오타쿠,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반감이나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전혀 작동하지 않을 정도로 작품이 완성도가 높다고요. 누가 봐도 귀엽고 재밌으면 보는 거예요. 그런 어떤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작동하질 않아요. 작동하기 전에 이미 그 경계가 풀려버리기 때문에 그 정도의 완성도, 비주얼적 완성도를 귀멸의 칼날은 가지고 있었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극대화됐던 사건이 무한열차편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한열차편에서 모든 게 다 완성되어 있죠. 캐릭터들도 그렇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모든 부분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특히나 보는 내내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기술들, 화려한 애니메이션, 이런 게 보는 내내 감탄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애니메이션에 빠져들어서 볼 수 있고, TV 애니메이션에서 보여줬던 충분할 정도의 완성도가 극장판에서는 조금 더 좋아져서, 물론 그게 저는 극적으로 좋아졌다고는 말할 수 없고 조금 더 좋아져서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의 마지막 심파를 완성하는 데 성공했죠. 그래서 이제 이 심파는 거의 뭐 저항이 불가능할 정도의 심파이기 때문에 대단히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이제 육악편이라든지 도곡마을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이어졌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전 개인적으로 도곡마을편을 제일 재미없게 생각하거든요. 제일 못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줄거리라든지 전달하는 메시지, 이 모든 것이 가장 완성도가 떨어지는 게 도곡마을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조차 애니메이션으로 보니까 내 생각이 잘못됐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애니메이션이 잘 만들어졌다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연출적인 측면에서 유포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이 힘이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이 작품을 사람들은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약속된 거래의 수준에 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말하는 약속된 거래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범죄도시를 보러 가는 마음을 저는 약속된 거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범죄도시를 보러 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범죄도시의 퀄리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범죄도시의 퀄리티가 무슨 뭐 봉준호 영화나 박찬욱 영화처럼 뭔가 엄청난 걸 기대하는 거 아니잖아요. 박찬욱 영화처럼 뭔가 비주얼적이라든지 연출에서의 독특함이 있다든지, 봉준호 영화처럼 뭔가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웨스 앤더슨을 보는 것처럼 막 이렇게 봉준호 영화를 보면은 막 좌우 대충 완벽하고 이럴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대신 이제 범죄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을 것이다. 범죄도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퀄리티는 이 정도라고 하는 퀄이 있어요. 그거를 지켜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마동석 씨가 다 때려 부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 그리고 분명히 코믹하고 통쾌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계속 보러 가죠. 약속된 거래가 되는 수준에 이른 거예요. 아바타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제임스 카메론이요. 제임스 카메론의 아바타를 볼 때 우리는 항상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어요. 아바타 1이 그랬고 2가 그랬어요. 2는 사실 그렇게 내용이 훌륭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1000만 명이나 보러 갔습니다. 왜냐면 내가 원하는 정도의 기대치를 이 아바타는 충족해 줄 거야, 돈을 내고 볼 만한 가치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대한 기대, 그 약속된 거래를 해주기 때문이죠. 귀멸의 칼날이 바로 그 위치에 있습니다. 귀멸의 칼날을 보러 가는 사람들은 이미 애니메이션을 본 사람들일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해요. 애니메이션을 보면 우리가 도곡마을 편까지 다 봤어. 그리고 마지막을 봤어요. 마지막에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유치하지만 그 장면이 되게 멋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부야시키 카가야가 자폭을 하고, 전 그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장면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자폭하고 각 주들이 전부 다 집결해요. 탄지로를 포함한 주들이 모두 집결해서 자신의 필살기를 하나하나 다 쓴다고요. 처음으로 걔네들이 무잔을 직접 대면하는 장면이기도 하고, 그때 자기들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기술들을 그 이름을 다 외쳐요. 이게 굉장히 유치한 거죠, 어떻게 보면. 모두가 이제 무슨 호흡, 무슨 형 이러면서 이렇게 쓰는데 그게 사실 로망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그 유치함의 커플을 넘어서면 너무 멋있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뛰어드는데 바닥이 꺼지면서 무한성으로 내려가는, 거기까지 TV 애니메이션이 끝냈어요. 그리고 자, 이제부터 무한성 1, 2, 3편이 극장판으로 나옵니다 라고 하는데, 이걸 안 보러 갈 수 있느냐? 안 보러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저도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비판을 많이 했어요. 저는 지금도 이번 작품이 나오면 비판할 부분들은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한성편 어차피 내용은 다 알잖아요. 무슨 내용 나오는지. 카이가쿠 나올 거고, 제니츠 이야기는 끝날 것 같고, 아카자 죽이는 것까지 가겠죠. 그리고 이제 도우마를 잡는 것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정도겠죠. 그 다음에 2편이 아마 도우마랑 코쿠시보 이야기일 것 같고, 마지막 3편이 무잔 이야기겠죠. 요거 다 생각하면은 지금 일단 첫 번째 편이 2시간 35분이라고 하는데 나머지 두 편은 한 3시간 정도는 나와야 될 것 같은 그런 거기는 해요. 그래서 기대가 되는데, 내용은 다 알잖아요. 무슨 내용 나올지 다 아는데 근데 다 알지만 보고 싶다고. 이런 기대를 하게 만든 게 애니메이션의 성공이에요. 다 아는데 무슨 내용이 다 나올지 전부 알고 있는데 그래도 가서 걔네들이 움직이는 걸 보고 싶다. 그게 이제 유포테이블이 만들어낸 퀄리티의 승리입니다. 애니메이션은 결국 이렇게 퀄리티가 좋아야 돼요. 이렇게 좋은 퀄리티를 사람들에게 확신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해냈다. 이게 저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을 기대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귀멸의 칼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논란들, 특히 이제 우익 논란이라든지 전체주의 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피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피할 수 없는 논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서 어떤 거북함이나 이런 걸 느끼지 않고 보러 가게 만드는 힘이 저는 퀄리티에서 오는 어떤 믿음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무한성편은 저는 잘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 망칠 이유가 없잖아요. 많은 분들이 예매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무한성편은 망할 만한 그런 게 잘 없어요. 그런 변수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TV 애니메이션과 기존에 있었던 무한열차편을 통해서 이미 유포테이블이 이 정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왔고, TV 애니메이션을 그냥 모아서 극장판으로 내도 사람들이 보러 올 만한 퀄리티라는 것도 이미 충분히 증명을 했고 그동안. 그러면은 이제는 그냥 완전 극장판으로 나오는 건데 당연히 엄청난 흥행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을 거고, 그에 따라서 제작비가 부족하지 않았을 것이고, 원작의 내용도 이제 사실 최종 국면에서, 물론 전 마지막 전투는 망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최종 국면에서 모든 이야기가 응축되고 드디어 상현의 1, 2, 3 얘네랑 싸우는 장면인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칭찬했던 요리이치의 이야기도 이제 곧 나올 건데 이거를 보러 가지 않을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약속된 흥행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조심스럽지만 300만 이상 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올해 예상치 못한 기록을 낼 수도 있다. 그게 귀멸의 칼날의 힘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귀멸의 칼날을 비판하는 입장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 재밌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이거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귀멸의 칼날이다. 네, 저도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2일에 개봉하면 그 전에 시사회로 보게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일이 바빠서 시사회로 못 보더라도 애니메이션으로 보고 리뷰를 해서 여러분들께 제 의견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대체 귀멸의 칼날은 왜 이렇게 인기인 걸까에 대해서 제 나름의 생각을 한번 펼쳐보았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그 우익 논란 방금 조금 얘기해서 저 친구 또 우익 얘기하려나 보네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하긴 할 거고요. 근데 이제 원작과 애니메이션이 다르다는 거는 또 언급을 하고 가야겠죠. 원작이 가지고 있는 몇몇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애니메이션이 순화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좀 사람들을 덜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저는 되게 또 궁금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한성 3편에서 가장 논란이 될 만한
나중에 나올 거거든요. 가장 논란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가 나올 건데, 그리고 저는 그거를 정말 크게 비판하는 사람인데 그게 과연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될까. 그리고 이제 무한성 3편에서 아마 원작 그대로 가게 된다면은 어떻게 될까, 전 그 부분이 되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건 뭐 나중에 얘기해야 될 거라 그런데, 원작에서는 좀 액션이 별로 좋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애니메이션을 얼마나 극복할까 라는 생각도 든다 말씀을 드리고, 애니메이션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원작이 갖고 있는 한계와 약점들을 극복하고 있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 첫 번째죠. 엄청난 흥행을 예상하면서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